안녕하세요. 대한심뇌혈관질환 예방학회에서 진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학술 강좌.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의 연자분들 모시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 도구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또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두 분의 연자분들이 제 옆에 계신데요. 자, 우선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의학과에 계신 차원철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연자분으로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윤덕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차원철 교수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패치형 12 전국 심전도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차원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의 차원철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의 디지털 헬스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디지털 혁신센터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헬스 영역에서 패치형 12전극 심전도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온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에서 쓰이는 패치형 12전극 심전도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에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잘게 쪼개서 보았을 때 처음에 환자가 인지를 하고서부터 119를 호출하고 119 구급대원이 가고 혹은 119가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 가거나 그 이후에 우리가 PCI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가 옮겨지고 그 병원 내에서 환자가 결과적인 우리가 재관료요법을 시행받은 이후에 중환자실, 병실 등을 통해서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코스 안에서 특히 재관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크리티컬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환자가 궁극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줄여주는 노력들이 저희가 그 심근경색에 대한 병태 생리가 밝혀질 때부터 굉장히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딜레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에 이제 심텀 온셋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이 막혔던 바로 그 타이밍에 심텀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퍼스트 메디컬 컨택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구급대가 환자 옆에 도착하긴 혹은 환자가 가까운 양호실이라든지 혹은 가까운 의원이라든지 즉 첫 번째로 메디컬 퍼스널을 만드는 그 타이밍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도착하고 PCR룸에 가고 하는 시간들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관리가 되었던 부분 바로 도어 투 벌룬 타임입니다. 처음에 환자가 응급실에 도어에 도착한 이후에 그 재관료요법이 시행하기까지의 시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지표가 90분 이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모든 병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지금 거의 대부분 아주 드문 케이스는 90% 이상 다 이걸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100%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전까지의 시간 환자가 응급실에 오기 전까지 보내는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효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인터벤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그 스태티스틱스는 제가 준비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환자가 체스트페인이 생기고 응급실에 올 때까지 거의 2-3시간 그리고 다른 병원에 들렸다 오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모아서 저희가 페이션트 딜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근경색이 온 환자의 3분의 2 이상은 역시 이것도 이전에 레퍼런스에 의하면 심장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기 전까지 주변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단계에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구급대를 부르거나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즉 PCI가 바로 가능하지 않은 루트로 가게 돼서 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 와서 이제 나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할 때 고민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지금은 환자를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원문을 해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 애매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와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든 아니면 그 고생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가면 고생할 거라는 그 예상 때문에 자꾸 주저하기 때문이죠. 구급대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에서 고민스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와서 뭔가 이 사람은 이상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심장 문제가 되고 PCI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서울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24시간 PCI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큰 병원들은 환자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어지간해서 이제 그런 흉부 관련된 증상들은 가능하면 오지 말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의 그 방역 혹은 환자 격리 관련돼서 시설들이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 병원에 도착해서 스테미 환자가 도착을 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시작이 빠릅니다. 오자마자 첫 번째 ECG가 ST 엘리베이션에 보면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팔로우업을 해야 되죠. 저희가 뭐 1시간, 뭐 30분 혹은 2시간 프로토콜이 조금씩 다른데 1시간 남짓을 두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심전도를 찍어야 되는데 응급실은 특징이 처음에 환자가 들어올 때 입구에서의 체크는 굉장히 소로우하게 인텐스하게 하지만 있는 환자에 대한 팔로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스테미가 아니던 환자가 중간에 스테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ECG가 바뀌는데 그런 경우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환자들이 또 이송 중에서 원내 이송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도 역시 이제 중간에 이제 스패즘이 오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PCI롱을 벗어난 환자들 모니터링 하려는 노력들이 많고요. 물론 PCI 의원의 CCU에서 이제 브리프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 병실 등으로 옮겼을 때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가 아직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다시 집이에요. 환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좀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고민들이 시간 딜레이로 나아지고 결국은 치료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인터벤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패치형 심전도와 이 패치형 심전도가 무선 디바이스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 중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어떤 그 패스웨이에서 지금 요 기술이 어느 부분인 것 같습니다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시작은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시간이 우리가 패치형 심전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그 지금 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일반 컨벤셔널 심전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해서 두 개 세팅을 해서 비교를 보니까 굉장히 뭐 생각만 해도 좀 빠르겠죠. 근데 의외로 그 시간의 차이가 컸습니다. 기존의 기계가 특히 이제 뽁뽁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 그게 패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극을 붙이고 콰이어하고 그걸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까지와 실제로 패치를 까서 붙이고 스위치를 눌러서 ECG를 전송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후자가 거의 한 3분의 1, 뭐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존보다는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이지만 더 빨리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 환자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지금 자원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지만 실제로 막 움직임이 있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제로 그러면 역시 응급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찍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팔로우업을 찍는 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요. 왜 지금 기존에 있는 심전도는 보시면 응급실에 큰 응급실은 몇 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2대, 3대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 기계를 계속 환자 옆에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환자 또 검사를 하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붙여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끌고 가서 검사를 하고 전송하고 검사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이제 가장 큰 에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주로 인턴 선생님들이 하게 되는데 인턴 선생님들은 다른 좌배에 있다가 15분 혹은 30분 간격으로 정확히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계에다가 알람을 걸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기계를 공유하고
그 기계가 굉장히 벌키하기 때문에 응급실 환자 특징은 뭐 중간중간에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뭐 필요하면 CT도 찍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그 기계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패치형 심전도는 환자 개인형이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둔 거고요. 지금 그림은 위에 보라색 부분은 패치형 심전도 시계에서 그 장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그 타이머에 맞춰서 ECG를 정확히 찍어서 보내는 거고 밑에는 사람들이 찍는 겁니다. 원래는 저 그레이 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빨간색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거기 잘 못 들어가죠. 보면은 막 1시간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찍는 건 리라이어블하지 않고 하지만 기계에 의해서 찍는 거는 특히 타이머 같이 지키는 건 기계가 원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과연 그러면 119에서 지금은 이제 아까 거의 피저빌리티 스터디였어요. 여태까지는 병원에서 괜찮으면 119에서는 괜찮을까? 그래서 구급대원이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엑스레이 심전도를 조사합니다. 심전도를 찍고 심전도를 전송하는 것까지를 앰뷸런스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의 경우는 어떻게들 지금 하고 있냐면 구급대에서 가지고 있는 심전도 기계에다가 이 심전도를 촬영한 다음에 그 화면이나 혹은 나와 있는 그 종이를 찍어서 우리 메신저로 보냅니다. 뭐 카카오톡을 보낸다든지 일반 메시지를 보내든지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이제 메디컬 디렉터라고 말하는 지도 의사가 보고 이제 컨펌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게 지금 as is 많이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바로 그것이 뜨는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비교를 해보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 디바이스를 했을 때보다 우리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했을 때 바로 전송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디바이스는 119 구급대는 디필브레이터와 보통 심전도와 이게 한꺼번에 다 있는 일체형 굉장히 큰 장비에 큰 배터리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UI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어떤 작은 패치형 디바이스는 아주 단순한 UI죠. 붙이고 누르면 이제 전송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지금 250분, 130분 이렇게 보면 인터벤션 그룹과 컨벤셔널 그룹이 나오는데 250분이면 거의 이제 4분에서 5분이죠. 서울에서 구급대가 이송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10분 남짓합니다. 그때 이 5분을 이런 기계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잘 못합니다. 구급대가 이 시간을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미사일을 쏘고 그냥 잊어버리는 파이어 앤 포겟 같은 개념인데요. 붙이고 누르고 전송이 되는 거 그냥 잊어버리면 위에 같이 뭔가를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실제 그 시간의 차이보다 더 많은 이펙트를 새로운 디바이스가 줄 수 있다는 그런 포텐셜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 저희는 사실은 시작은 그거였어요. 환자가 이걸 찍을 수 있겠느냐, 과연 스스로 가능할까요? 간단하거든요. 보면 어디에다 뭘 붙이고 뭐 V1, V2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패치는 다 정해진 위치에 착 붙이고 전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환자에게 직접 디바이스를 나눠주고 저희가 한 20분짜리 그 교육 동영상을 본 다음에 과연 본인이 잘 붙여서 그리고 여기가 시킨 대로 페어링도 해서 그리고 전송까지 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대조군 없이 실험군에만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심장내과를 다니고 있는 환자들이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그래프의 숫자들이 환자의 나이입니다. 보면 메디안이 한 59세 정도 되죠. 그래서 한 60세 전후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는 한 70세 되신 분도 문제 없이 사실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 스케일이 시간인데요. 보면 180초 보통 이내에 이런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의료기관이나 왔을 때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장표에 있었는데요. 이 심전도를 획득해야 되는 시간의 가이드라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보시면 거의 그거의 절반 시간 내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최소한 붙이고 내가 인터프리테이션은 못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내가 그 신호를 적절하게 어콰이어하는 것까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여기 재미있는 건 가운데 보시면 중간에 60대 환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파란색이 긴 게 보이시죠? 결국 제일 요 파란색 과정이 페어링입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이 이게 왜냐하면 기계마다 세팅이 다르니까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의 결과물이 지금 보시면 이 ECG가 이게 환자가 스스로 촬영해서 얻은 ECG 중에 지금 하나를 제가 샘플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서도 트래블릿 ECG가 가능하거나 혼자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스터디는 지금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뭐 환자의 피저빌리티, EMS 피저빌리티, 응급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엮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환자를 쫓아가기도 하고 심재 흉통 환자에게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MI 환자에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과정과 과정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클리니컬 아웃컴까지 연결될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저희가 환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클리니컬한 어쨌든 스탠다드 오브 케어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그런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나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크게 파퓰레이션이 필요하고 이제 그 위한 스터디 디자인이나 비용이 필요한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렇게 가기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의 준비 단계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만성 심뇌혈관 질환에서 응급실은 중간에서 이제 디지의 양상을 보는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만성 질환을 갖다가 케어하기 시작하는 또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의 응급 의료에서 케어의 시작은 환자의 집에서 시작을 한다고 저희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성 질환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과 접점이 거기에 있는데요. 특히 이런 급성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 빨리 특히 이런 심뇌혈관 질환은 굉장히 타임 센시티브한 질환인데 그래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 예시를 저희가 만들고 거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와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와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